여기는 홍콩입니다. 홍콩인들은 아주 극도의 도심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식물 또 반려동물 등에 관심이 예로부터 많았죠. 그래서 홍콩 영화를 보면 그 아파트 안에도 작은 생명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으려는 그런 풍경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찌든 홍콩인들을 그나마 위로해주는 식물들을 우리도 같이 한번 설렁설렁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홍콩 지역에서도 몽콕 지역이라는 곳인데 구도심 지역입니다. 구도심 지역답게 홍콩인들을 오히려 고스란히 느끼고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사실 여러 유튜브에서 홍콩을 소개했습니다만 오히려 유명 관광지만 소개했을 뿐 이렇게 홍콩인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식물을 소개하는 콘텐츠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은 구글 지도에 플라워 마켓이라고 검색이 되는데요. 플라워 마켓이라는 이름에 걸맞기도 하면서 걸맞지 않은 것이 꽃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품종의 식물 작품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무척 비싸서 그런지 큰 화분을 놓기는 힘들죠.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작고도 귀여운 화분들과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유튜브 채널인 4시 반 최순도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끼를 참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분재로 된 이끼는 또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 많기 마련인데 이곳의 홍콩은 또 기후가 원래 이끼에게 좋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관리 상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보통 이렇게나 많은 화분들이 있으면 좀 한쪽 구석에서는 버려진 듯이 좀 상태가 안 좋은 화분도 있기 마련인데 이렇게 큰 식물 마켓이면서도 하나하나 모두 관리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이 참 본받을 만한 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기본적으로 관엽식물들 참 많죠?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저희의 동아시아보다는 태국에서 비교적 가깝기 때문에 요즘 식물 경제를 주름잡는 태국의 영향으로 이렇게 또 많은 식물들이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아주 기억에 선명하게 놀랐던 핀란드시아 코너, 한쪽 코너에 불과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핀란드시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역시 그 생김새로 인해서 호불호가 조금 갈리는 핀란드시아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유명한 핀란드시아인 핀란드시아 이오난사를 비롯해서 이제는 볼보사 등 여러가지 핀란드시아가 널리 알려지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의 핀란드시아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중간중간에 보성란이라든지 또 식충식물이 또 같이 놓인 것 같아서 순식간에 눈이 즐거워지는 코너였습니다. 목부작 작품도 참 많죠? 네, 후마타 고사리를 붙여 놓았는데 공중뿌리 상태를 보니까 꽤나 좀 오래된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싶었고요. 그 중간중간 이렇게 알비료를 투입해 놓는 걸 보면서 저도 배울 걸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중국 쪽은 확실히
빨간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 보면 빨간색 화분도 많지만 빨간색 꽃이 피는 식물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 한켠에서 양치식물이라든지 또 특별한 식물들이 놓인 것을 보면서 와,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식물의 유행이 또 한편으로는 놀랍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오잉? 방금 굉장히 비싼 가방이 눈앞에 지나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식물 마켓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일반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서 확실히 식물을 사랑하는 그런 홍콩인들의 모습이 또 느껴지기도 했던 게 이날이 주말은 아니었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고정층이 많아서 확실히 식물업이 발달하는 곳은 일단 확실히 수요가 또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많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는 또 다른 가게인데요. 가게마다 특색이 확 느껴지죠. 여기야말로 거대 관엽이 또 놓인 곳이어서 제가 아까 홍콩의 부동산 말씀드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큰 화분류는 또 많이 찾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또 워낙에 빌딩이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곳에서는 또 저런 화분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큰 화분도 있지만 이쪽으로 오면 또 굉장히 다품종의 또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액션 캠으로 찍어서 그런지 또 제가 촬영 기술이 부족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카메라 동선이 정신이 없어서 보시는 분들께서 좀 어지럽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이제 와서 새삼 드네요. 여기도 가만 자세히 보면 난류인 것 같으면서도 플라티케리움이라고도 부르는 고사리목, 고란초과의 식물들이 또 꽤나 목부작 작품으로 많이 붙어있는 듯 싶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다육 계통이 많이 인기 있는데 여기서도 다육 계통 많은 듯 했고요. 또 곳곳에 절화도 있었고요. 정말 한 가게마다 정말 많은 식물들을 다채롭게 펼쳐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홍콩이다 보니까 덥고 습해서 식물 키우기에는 최상의 조건이겠고요. 여기 이렇게 공중에 걸린 식물들만 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저런 식물들이 잘 클 수밖에 없는 환경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나라의 또 가드너 분들도 식물 종사자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식물들을 멋지게 키워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드디어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업으로 삼고 있는 테라리움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번 홍콩의 플라워 마켓 탐방에서 느낀 것은 테라리움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이었고 또 그 가격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테라리움이 이미 너무 알려진 것 같으면서도 아직 좀 다채로움의 측면에서 뭔가 더 새롭게 추구될 면이 많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기 테라리움은 생태적인 테라리움 또 비바리움 계통의 테라리움이기보다는 좀 디자인 테라리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예쁜 테라리움 코너가 있었고요. 제가 이게 이제 사실 2024년 영상인가 할 텐데 이때 막 한 업체에서 굉장히 이 테라리움 코너 부스를 꾸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홍콩도 테라리움이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한창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식물업자는 아니다 보니까 가격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지는 못했는데요. 한국보다 조금 싸거나 비슷한 수준이어서 확실히 기본적으로 홍콩의 물가는 조금 비싼 편이었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는 갑작스럽게 이 플라워 마켓 뒤쪽에 있는 한 공원으로 나와봤는데요. 또 너무 판매용 식물을 보다 보니까 또 다소 좀 지겨워지는 감이 없잖아 있어서 이 홍콩의 공원의 조경을 보기 위해 한번 쭉 둘러봅니다. 조경이 뭐 굉장히 다채롭지는 않은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또 마치 동남아시아에서 볼 법한 굉장한 또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게 팽나무일까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 홍콩의 기후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공중 뿌리가 엄청나게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뿌리를 가진 식물을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홍콩의 이 환경의 이중적인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예쁜 것들을 또 추구하기도 하면서 또 기후 자체는 굉장히 또 아주 열대우림처럼 무거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플라워 마켓의 뒷면을 또 관찰하는 것도 재미가 있었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쑥쑥 잘 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플라워 마켓 한 거리를 쭉 걸어갔는데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뒤를 돌아서 가다 보니까 또 그만큼의 거리가 하나 더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실 마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촬영은 절화 쪽으로는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꽃꽂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꽃들도 있고 해가지고 혹시 홍콩에 오신다면 또 특히 구도심 지역에서 묵으신다면 여기가 또 주변에 홍콩 야시장도 있긴 있지만서도 이렇게 낮에 하루를 시작하실 때 플라워 마켓 감상 일정도 한번 넣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물론 식물이 좋으셔야 추천드리는 일정이긴 하지만서도요. 확실히 제 취향이 아닌 곳은 워낙 또 시간이 많진 않다 보니까 훅 들어왔다가 훅 나가는 모습을 느끼실 수가 있죠. 제가 사실 진짜 찾고 싶었던 것은 이끼 자체만 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이끼 쪽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난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또 한편으로는 이끼가 좀 있겠다 싶었는데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약간은 또 한편으로는 제 식물 취향에 있어서는 좀 아쉽던 찰나에 드디어 이제 저기 보시면 더피보살이라든지 알로카시아라든지 조금은 축축한 느낌의 계통의 작은 식물 가게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찾은 게 비단이끼 요 작은 한 팩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우리나라랑 가격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플라워 마켓 작년 기준으로는 이끼만 이렇게 단독으로 판매하는 문화는 딱 한 군데에서 겨우 한 팩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플라워 마켓 관람을 슬슬 마쳐가는 가운데 또 이왕 순돌 투어니까 나름 코스를 짜드리면 여기 이 플라워 마켓 옆에는 또 새를 전문으로 파는 곳이 있거든요. 이건 빠니보틀님 홍콩 영상에도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워 마켓과 새 또 마켓을 좀 보시면서
홍콩인들의 작은 생명체 사랑도 한번 느껴보시고 우리나라와의 문물의 차이점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중에 이쪽에 있는 벌드 마켓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